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지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들, 과연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상황인가? 오늘 정리를 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최근에 영상이 너무 괜찮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3, 4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6,0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즘에도,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거는 한번 수요가 확 올라오다가 잠깐 정체된 시기에도 ESS 수요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연속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수익을 내고 있더라. 원래 2차 전지 대부분이 이 보조금에 조금 업혀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을 빼도 이득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IRA에 이 AMPC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금액은 3,655억 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이거를 빼도 2,358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더라. 뭐 합치면은 당연히 방금 얘기한 대로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6천억대가 되는 거고 빼도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 꽤나 잘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북미 ESS 출하에 따른 수익 본격화와 원통형 EV 파우치 고객 물량 증가, 소형 사업 개선 영향으로 실적 개선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슬슬 뭔가 회복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최근에 또 발표한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최근에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너네한테 수출 안 할래. 야 이거 우리만 쓸게. 미안해.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최근에 중국의 심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올해 1월에서 7월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 배터리가 좀 싸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 걸 못 쓴다? 그러면은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럼 대체를 누구 걸로 하냐? 사실 대체할 만한 게 거의 한국계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대한민국한테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가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표면에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좋아진다 나빠진다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의 캐즘 현상이 어떻게 해결될까에 대해서 저는 구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캐즘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2차 전지와 같은 캐즘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서 캐즘의 성장입니다. 과연 역사적인 이 똑같은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왔을까? 첫 번째는 자동차의 캐즘이에요. 이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에 뭐가 나왔냐면은 자동차가 나왔죠. 자동차는 9세기 후반과 20세기 후반에 이 자동차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그러니까 부자들만 타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정말 다양한 이 차량들로 여겨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 고품질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정말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집 한 채 값이었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초기 모델은 비싸고 유지보수도 어려웠습니다. 유지보수가 왜 어려워요? 소량이니까 사실 이걸 고쳐주는 기술력이 있거나 고쳐주는 곳이 몇 군데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허세 부리는 용으로 자동차를 많이 썼다. 아니 마차가 있는데 뭐하러 이 비싼 걸 쓰나?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자동차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조작법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프라, 정확히 말하면 도로도 안 깔려 있고 기름도 넣을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이득이지 편하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름도 안 들어가, 어렵지도 않아, 타기만 하면 돼, 이게 낫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포드라는 자동차가 있죠. 그 헨리 포드의 혁신적인 이 우리가 이제 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생산 방식인 조립 라인 도입으로 모델 T가 대량 생산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원래 엄청 비쌌었는데 디자인 통이라고, 그 다음에 모양 통이라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 통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컨테이너 벨트를 깔아서 뚝딱뚝딱 만드는 자동화를 만들게 됩니다. 누가?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중상층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고, 도로 건설, 주유소 인프라 확대 등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자동차가 나와. 오, 대단한데? 멋있는데? 대단한 기술력인데? 근데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뚝 떨어져. 뚝 떨어졌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단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게 항상 뭐다? 캐즘의 회복이다라 보시면 돼요. 뭐다? 초반에 단가가 크게 올랐다가 그 단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수요가 급락을 하고요. 이때는 사업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단가를 저점으로 떨군 다음에 수요가 폭증할 때 다시 큰 성장이 나오는 게 캐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캐즘은 1920년대 라디오의 캐즘이에요. 라디오도 똑같아요. 라디오 기술은 20세기 초반에 발명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전쟁에 쓰였던 무선 통신과 군사적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는 복잡하고 비싼 장비였죠. 아이 뭐하러 라디오 듣냐? 주변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지. 근데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라디오 방송국이 늘어나고, 저기 뭐예요? 인프라가 깔리죠. 사람들이 집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듣거나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다? 비싸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KDKA 라디오 방송국이 최초로 상업 방송을 시작하면서 라디오의 대중적 인기가 급상승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라디오를 대량 생산하죠. 그러면서 라디오 가격이 저렴해지고 누구나 좀 가볍게 라디오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나오고 비싸, 인프라 깔리고 가격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황금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서 40년대 라디오의 황금기로 불렸고요. 이땐 드라마, 코미디, 뉴스 등등등 라디오를 통해 세상 모든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디오도 똑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기술력 대박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비싸. 그 다음에 이 라디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뚝 가격이, 이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인프라 깔리면서 가격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폭발하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는 우리가 라디오에 대한 상용화, 캐즘의 회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라디오 다음은 뭘까요? 라디오 다음은 TV입니다. TV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흑백 TV, 컬러 TV, 이 부자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1940년 TV의 캐즘이에요. 텔레비전은 1930년에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나 초기에는 주로 전자기기 전문가나 극소수의 부유층이 사용됐습니다. 뭐하러 TV 보나, 라디오면 되는데. 그래서 TV는 정말 부자들만 사용하는 기기였다. 어떻게 돼요? 점점점 비싸고 아무나 못 쓰니까, 그리고 인프라도 안 깔려있고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인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대중들은 TV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라디오가 너무 재밌는데?
기기의 고가화 너무 비싸. 제한된 방송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1940에서 50년에 TV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가정용 TV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과 TV 방송국들이 급증하면서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 TV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TV 처음 나왔을 때 비싸. 그 다음에 이거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거 쭉 떨어져요. 대량 생산해. 그리고 인프라 깔려 수요 폭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랑? 2차 전지도 결국엔 이 캐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캐즘이 어떻게 된다? 처음에 이 초기 캐즘이 일어나고 그 다음 쭉 올라요. 뭐야 전기차야? 대박인데 근데 좀 비싸. 그래서 실제 양극재 들어가는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가격이 막 이만큼 솟아요. 리튬 가격 이만큼 솟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졌어 배터리가. 그래서 이거 전기차 너무 비싼데 하면서 캐즘이 와요. 수요가 뚝 떨어져. 근데 지금 가격 어떻게 됐죠? 완전 작살이 났죠. 배터리 가격, 원가 완전 그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옵니까?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죠. 비싸지 않은 2천만 원, 3천만 원 옛날처럼 7천만 원, 8천만 원, 1억대가 아니라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대 전기차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관심을 많이 가지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전기차를 많이 타고 왜? 유지비가 싸니까. 그래서 이젠 뭐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 뭐가 깔려야 돼요?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 웬만한 아파트마다 설치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젠 뭐다? 수요가 이제 증가할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꼭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수요가 아니라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배터리, 2차 전지 다수 사용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이제 돌까 말까 하는 시기 여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한 요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2차 전지 실적의 전환 시점인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보시면 쭉 2022년, 23년 딱 고점 찍고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요. 그래서 24년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24년이 뭐예요? 이 원가가 너무 올랐다가 떨어져서 결론적으로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재고평가 손실. 이때 만든 재고가 지금 단가가 떨어졌을 때 재고평가를 하니 이 차이만큼 손실로 평가 손실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작살이 났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구간에 와 있다. 그 재고평가 손실 끝냈고 그 다음에 뭐다? 이제 2025년이 바닥 찍고 26년에 이제 성장 추세로 돌아서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쭉 치솟다가 고점 찍고 너무 단가가 고점에 있었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고평가 손실 났고 재고평가 손실 이렇게 두드러 맞고 그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게 뭐예요? 재고 물량에 대해서 평가가 끝나는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단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최저점 시기가 오면 이제 손실 날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추세 전환이 실적이 나오려고 하는 구간에 와 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쭉 오르다가 바닥 찍고 추세 전환할까 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즘 처음 나와서 가격이 확 올랐다가 가격이 떨어지고 인프라 깔리고 이제 수요 증가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만 늘어나면은 사실 미국 내 공장도 올해 다 완공되고 올해 가동률 다 올리면 내년부터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 7년 오히려 이 캐즘이 회복되는 구간으로 들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 얘기를 하자면 아마 지금 수요는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중심의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전기차가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중심의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LFP 배터리라든가 이런 이 배터리 수요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2차 전지 핵심 기업은 미국 생산량이 제일 많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봐야 돼요.
얘네가 미국에서 공장 제일 많고 생산량 제일 많고 ESS 원통형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ESS 및 데이터 센터 내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으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국가정보관리원에서 불난 것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있는 게 불이 나서 실제 다 타버렸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내에는 이 배터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전력 부족 때문에 ESS가 필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가 오히려 기대감을 앞당길 수 있고 아마 업황 회복은 실질적으로 2026년도부터 이렇게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올해가 저점을 찍는 구간이고 2024년이 재고평가 손실로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5년 공장 완공 및 가동률 2026년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고 실적은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저점 찍고 26, 27 회복이 좀 이제 슬슬 이어지지 않을까. 메인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적인 이제는 이 캐즘의 회복이 2024년도가 최악이었다면 2025년도는 저점을 찍는 구간이고 2026년도가 이제 회복을 하는 구간이 올 거고 아마 2027년도가 성장을 하는 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혹시 개인정보, 그러니까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요. 받아봤자 저희가 쓰잘데기 없어요.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사라서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시에 대해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알려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전부 받아가시고요.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0월 15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가끔 일정 시기마다 제가 직접 이제 의견도 내고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도 언급해드리는 카카오톡방 오픈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은 들어와서 기회가 될 때 제가 공지하면은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지를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으니까 힘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